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27.14포인트 0.83% 정도 빠졌어요. 네, 좀 빠졌는데, 자, 이 상황을 좀 한번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좀 잘 좀 지켜보실 좀 필요가 좀 있는데요. 자, 일단 오늘 시장에 보면은 외인들은 커서 어디로 갔죠? 외인들은 외인하고 기관은 동반 매도를 했고 개인들 뭐 거의 한 13조 가까이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순매수 규모로 보면 2조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 외인들은 9천억, 네, 그다음에 기관 1조 정도 이렇게 순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특히 오늘 금융투자 아무래도 뭐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 상황이 좀 빠지면서 금융투자 매도하고 공매도 외인하고 같이 매도 공매도 같이 포지셔닝을 잡은 것 같아요. 자, 연기금도 이제 간만에 또 1조 4천억 정도 이렇게 좀 매도를 한 상태죠. 자,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장은 좀 약간 하락으로 좀 집중을 한 장인데, 그나마 개인들이 매수에 집중을 하면서 지수도 이제 장 후반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자, 보시면 지수가 이렇게 오늘이거든요. 여기 오늘인데 장 초반부터 이 중요한 자리라 그랬죠. 여기 3247까지 깨지면서 왔는데 반등은 했거든요. 지키나 했는데 근데 결국은 이게 무너지면서 여기까지 3230포인트까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을 해서 3240까지는 회복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3247이라는 의미 있는 선, 이게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추세가 다시 상승해서 가느냐 아니면 하단으로 좀 다시 조정이 되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를 이제 계속 버텼다 그러면, 올라와서 버텼다 그러면은 이 박스권 하나를 기관이 지금 뭐 예측하기에는 3300까지도 바라본다 뭐 얘기하죠. 거의 뭐 한 여기까지네요. 뭐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기관들은 레포트 낼 때 뭐 3300 얘기까지 하거든요. 거의 뭐 이거는 대단한데요. 네, 여기까지 바라보는, 자, 이 박스를 가느냐 아니면 이 하단에 있는 3200에서 3247 사이에 이 박스로 다시 움직이느냐, 이제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이제 뭐 전문가분들이나 다른 트레이더 분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런 거는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저는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지만 되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익숙한데 익숙하다, 그거를 좀 많이 좀 보거든요. 강의할 때도 그렇고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전반적인 이런 기술적인 추세, 그 다음에 뭐 거래량 뭐 이런 거 다 보는데, 여기 외에도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익숙한 가격대, 익숙한 가격, 얘가 많이 반응을 했던 가격,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또다시 한번 뭔가 반응을 하거든요. 그게 지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항이 되거나 반응을 하는데, 그런 게 깨졌을 때 그런 걸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자, 오늘 보면은 3247은 그동안 여기도 그랬고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하다가 이제 올라가면서 지지선 작용 보시면 여기도 그렇고 작용을 했는데 그게 깨졌어요. 저항선이 바뀌면 지지선이 되지만 지지선이 바뀌면 저항선이 되거든요. 얘가 가격대를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거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주춤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요. 그게 나오기 때문에, 자, 내일 또는 모레까지 해서 3247을 회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아래 박스에 있을 확률이 좀 높죠. 자, 그러면 반대로 3247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주가가 상승할 때 어떠한 맥락으로 이제 상승을 했죠? 그 올라갈 때 보면요, 최근에 견인했던 것들 보면은 제가 그냥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IT 이런 플랫폼 관련된 거, 카카오 어마무시하죠. 뭐 오늘도 그랬고, 그다음에 네이버, 둘이 뭐 시총 3, 4위 다투고 있잖아요. 코스피에서 시총 3, 4위를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지금은 카카오가 그 3위, 네이버가 4위예요. 그쵸. 전통적인 기업들 뭐 다른 뭐 화학, 조선, 자동차 이런 게 다 얘네한테 밀려나고 있어요. 그만큼 얘들이 많이 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것들도 최근에 많이 좀 상승을 했죠. 뭐 그 저기 뭐죠? BTS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이브 뭐 이런 데들. 네. 뭐 최근에 보면 뭐 많이 상승을 했죠. 이게 보면은 한 26만 원 정도 위에서 27만 원 사이, 여기서 30만 원을 넘겼잖아요. 자, JYP
여기도 보면요, 뭐 이때 기준으로 보면은 뭐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SM 뭐 어마무시하게 올랐잖아요. 엔터테인먼트들, 자 이런 데들이 또 많이 좀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컨텐츠 관련된 거, 그리고 IT 그 컨텐츠를 유통하기 위한 IT 플랫폼들, 이런 쪽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에 반해 최근에 어떻게 됩니까? 시총에서 상위에 있는 뭐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1, 2위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데 보면은 뭐 많이 주춤주춤 좀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오늘 또 좀 빠졌어요. 자, SK 하이닉스도 보시면 빠졌거든요. 얘도 뭐 이렇게 주춤주춤 비슷하죠. 삼성전자하고 주춤주춤 하다가 보시면 삼성전자도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주춤주춤 하다가 빠졌는데, 하이닉스도 보면은 올라가서 주춤주춤 하다 빠졌어요. 시총 1, 2위 기업들이 조금 요즘 그렇게 잘 나가고 있진 않아요. 네, 시총 5위는 지금 삼성전자 우죠. 네, 삼성전자는 전자는 1위, 삼성전자 우선주는 이제 그 5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화학주도 요즘 그렇게 좋진 않아요. LG화학 같이 시총이 6위죠. LG화학. 네. LG화학도 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SDI도 그렇게 이슈가 있었지만 좀 주춤해요. 네, 그런 상황. 그다음에 자동차 기업들, 뭐 현대차 이런 거 주춤하죠. 많이 올라가긴 했었는데 요즘 뭐 이렇게 주춤하고 오늘도 빠졌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좀 보면요, 그러면은 전형적으로 많이 뭐죠, 이끌어왔던 종목들, 이런 데들이 조금씩 주춤한 상황에서 그럼 다시 이 47을 넘어서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춤했던 종목들이 다시 가져야 돼요. 왜냐면 카카오나 네이버나 또는 아까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그냥 마냥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 얘네들을 갖다 뒷받침하는 컨텐츠 종목도 뭐 OTT 이런 것도 관련돼서 보면은 최근에 CJ ENM 뭐 많이 올랐죠. 근데 오늘 뭐 조금 주춤한데 얘네들이 견인을 했었고, 여기에 맞물려서 뭐 KT 같은 거 통신주죠.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통신주도 보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었죠. 그 다음에 SK텔레콤 보면 뭐 여기 이때 뭐 3월부터 시작하면 뭐 완전 우상향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 26만원 아래에 있었던 25만원 부근인 종목이 여기까지 올랐어요. 자, 보시면 뭐 얘네들 여기까지 올랐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럼 통신들도 요즘 단기간으로는 주춤하고 있는 상태,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 뭐 카카오나 그 다음에 뭐죠, 그 SM도 뭐 마찬가지지만 하이브나 뭐 이런 데들, 뭐 그런 데도 그렇고 이런 데만 갖고 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전통적인 종목들이 좀 잘 가져야 되는데, 자 오늘 지수가 왜 빠졌을까요? 지수가 빠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투심이 좀 가라앉은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측이 됐던 거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알던 잠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들. 네, 여기 이미지 올라가나 모르겠네. 이미지 올라가나요? 그 한번 링크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오늘 주가가 움직인 거 여기서 흐름을 파악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장 전체 흐름. 내 개인적인 종목만 보셔서는 안 돼요. 장 전체 흐름을 아셔야 수익을 내시기 좋아요. 내 종목만 바라보면은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보다가 그냥 이렇게 길을 잃고 쓰러지는 거거든요. 전체 그림을 보셔야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또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거고, 그래야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기회도 높아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테이퍼링이나 이런 거 관련된 거, 금리 인상 관련된 거, 그것 때문에 뭐 기술주들 하락을 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시장은요,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격도 계속 반영이 되면서, 선반영되면서 충격도 완화해 가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정말 심각한 거는 오늘 또 흔들렸던 계기 중에 하나, 영국에서 지금 인도 그 변이죠. 델타 변이로 일 확진자 수가 10,000명인가요? 막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 인접이라 그래야 되나, 바다는 건너가야 되긴 하는데, 스페인은 또 뭐죠? 그 백신 요건 도입해서 뭐 백신 맞은 사람은 그냥 들어오게 한다던가, 아니면 한국이나 이렇게 좀 청정 국가라 그럴까요? 백신 청정 국가 이런 데는 아예 그런 거 없이도 그냥 방문하게 하는. 그 왜 그러냐면요, 이제 휴가 시즌, 그죠? 세계적으로 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여행 관광으로 돈을 벌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거를 문 닫았다가는 나라 전체적인 경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데믹보다는 경제가 관심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을 열고 있어요. 국경을 열고 있고 여행 유치를 하고 있어요. 자, 영국에서는 지금 델타 변이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또 주변 국가에서는 열고 있어요.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뭐 어느 국가는 델타 변이가 가고 어느 국가는 안 가나요? 그게 아니죠. 문호를 개방했던가, 문호라 그러면 안 되는구나. 문을 열고 개방한 그 관광 때문에 개방한 나라들도 다시 한번 확진자가 나올 수 있죠. 네, 그 관광 지나가고 나면요, 그 코로나가 남을 수 있잖아요, 델타 변이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또 다른 형태의 전 세계 팬데믹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걸 우려를 하는 겁니다. 또다시 팬데믹. 지금 뭐냐면요, 그 백신을 맞추고 하면서 백신이 확장돼 나가면서 접종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안전해지고 있고 이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여행도 그렇고 무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그게 회복이 되면서 그 뭐죠? 경기도 그렇고 많이 회복될 거라고 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커지는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델타 변이가 되면 뭐냐면 백신이 무효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백신이 무효화되면요.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기존 백신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네, 또다시 처음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그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또다시 그 변이에 대해서 백신 연구해야 되고 그 시간이 걸리고 거기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요 이 델타 변이가 영국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 확진자 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정이 되는지 주변 국가로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뉴스도 그렇고 보시면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보세요. 자,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게 뭐죠? 여행업종이에요. 왜? 백신 맞고 이러면서 사람들 여행 다닌다. 미국도 보면요. 크루즈 관련된 기업들, 그다음에 여행주들 많이 올랐거든요. 한국도 보면은 뭐 모드 투어. 자, 지금 그 자꾸 백신 델타 변이 나오면서 오늘 빠졌죠. 그다음에 인터파크 빠졌죠. 자, 이게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드 투어하고 인터파크 보면요. 중단기 추세인 20선이요. 한 달이죠, 20선. 자, 이 이평선이나 이평선 관련해서 주식 분석하는 것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다 영상 만들 겁니다. 둘 다 보면요, 인터파크, 네, 이 주황색이 20선인데, 중단기 그거를 깨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중단기적으로는 델타 변이로 인해서 여행주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자, 근데 반면에서, 진단키트나 백신 관련된 종목도 어떻게 됐죠? 20선 돌파했어요. 아래에 있다 돌파했습니다. 중단기적으로는 이제 얘네야 한 거죠. 랩지노믹스 20선 돌파하면서 그랬죠. 얘네만이 아니에요. 제약주 삼성 바이오로직 시청 얘네가 7인가 그랬죠. 바이오로직스 삼바 20선 돌파했죠. 또 뭐 있죠? 뭐 셀트리온 리온 20선 돌파했죠. 셀트리온 형제들 제약 헬스케어는 조금 거리가 있고 제약. 자, 이런 걸 보면요. 시장의 흐름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 되게 지금 관심사가 많은 겁니다. 여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키트나 저기 뭐죠? 제약 관련해서는 매수하고 이건 뭐냐면요.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뭐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영국의 그 델타 변이 후에 어떤 일별 확진자 수나 거기에 대한 추이들, 어떻게 대응되고 있는지, 유럽이 여행을 열면서, 국경을 열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는요, 이제 보셔야 돼요. 거기 안에 투자할 종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변이가 좀 완화되어 가는 것 같다. 지금 약간 눈치지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이밍인 거죠. 이거 못 사잖아요.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근데 조정으로 볼 수 있고 매수하고 그 다음에는 반대가 벌어지는 거예요. 델타 변이 괜찮아. 생각보다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면 얘가 20선 올라가고 걔네들이 20선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델타 변이 심각한데 그러면 걔네는 올라가고 얘네는 여기서 더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까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팬데믹 상황이 되면 결국 공장이 있는 데들은 또다시 공장 운영에 대한 이슈가 날 거고 제조업에 대해서도 약간 주춤한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OTT나 이런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있죠? 격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맥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델타 변이를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외인들 같은 경우 지금 뭐 매도가 좀 늘어났죠. 그러니까 직전일 이때에 비하면은 이걸 요것만 보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보셔야 되는데 매도량을 보면은 직전에 이 뭐죠?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이럴 때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아요. 매도가 아직 있는 상태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수를 막 틀어 올리기보다는 델타 변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금토 같은 경우 오늘 뭐 매도량도 많이 늘렸죠. 물론 지수 위치가 공매도 치기 딱 좋은 위치였어요. 단기 상승도 있었고, 자, 그런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뭐,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 이슈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좋죠.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 연준에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영국에서의 델타 변이 딱 좋은 위치라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 얘들이 포지션을 바꾸면서 3247을 회복하는 시도를 안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당분간 지수가 또다시 조정기에 갈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봐두시고 그 상황에서는 델타 변이하고 관련된 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외인들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만약 비차익 오늘 매도량이 많죠. 근데 오늘 매도를 하면서 선물도 팔았어요. 이 뜻은 뭐냐? 외인들은 내일도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아니라 SK 케미칼. 자, SK 케미칼 오늘 빠졌는데 0.55%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0.83 빠졌는데 0.5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보단 덜 빠졌으니까 뭐 괜찮고 거래량도 많이 안 늘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수급의 움직임인데 연기금이나 뭐 이런 데들 보험 투신 매도량이 거의 안 나온 상태예요. 뭐 조금 소폭 늘리긴 했지만 그렇게 매도 참여를 안 했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 참여를 많이 했죠. 이런 것도 중요하게 보여올 필요가 있어요. 자, 아무래도 오늘 기간 금투하고 외인들은 매도로 접근했기 때문에 뭐 매도량에 비해서 매수는 별로 없죠. 매수는 거의 없고 매도가 많은 그런 상태예요. 근데 뭐 이때랑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외인들 매도량이 아주 급격하게 늘린 상태는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괜찮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것도 방송사고네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한 또 전화가 와서 좀 그걸 좀 받느라고.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SK 케미칼 어디까지 했죠? 참. 네. 케미칼 오늘 좀 약간 하락은 했는데 시장보다는 좀 덜 떨어졌어요. 대형주가 시장 지수보다 덜 떨어졌다. 이건 뭐냐면요. 그만큼 뭐 어느 정도 강하게 버텼다는 뜻입니다. 자, 뜻이고 오늘 전반적으로 뭐 상황 어쨌든 외국인 매도가 좀 있었지만 이때에 비하면 금요일에 비하면 줄었어요. 물론 이제 거래량 자체가 줄었지만 외인들 매도가 주는 상태고 오늘 지수 장 자체가 외인하고 기관 특히 외인하고 금융투자의 동반 매도였죠. 거기다 플러스로 오늘 연기금이 1조 4천억 가까이 되면서 매도량을 늘린 날이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근데 연기금 뭐 약간 소폭 늘렸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지켜본 상황이에요. 그쵸? 그리고 뭐 보험 투신 거의 뭐 이런데 관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금투 오늘 시장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매도하겠죠. 자, 근데 외인들의 수급을 보면요. 자, 이때 지난 목요일이죠. 상승을 많이 할 때 보시면은 물론 이제 공매도에 대한 쇼 커버링도 일부 있겠지만 매수를 많이 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매도 나온 거 보면은 그때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터지지는 않았어요. 거래량 자체가 터지지도 않았고 이때에 비해서 그리고 매도량도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 오늘 무슨 날이었죠? 안타깝지만 제가 이때 이제 올랐을 때 27만 3천원 버텨야 된다. 그 말씀 드렸어요. 27만원의 중요선이 여기 있는데 27만원이 깨졌거든요. 네, 27만원이 지금 깨졌어요. 여기 27만 3천 지켜야 된다 그랬고 여기 27만원은 요 정도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다 선 하나 거놓을까요? 우리 뭐 그림 잘 그려야 되거든요. 주식은 그림 그리기예요. 잘 하셔야 돼요. 이쯤이죠. 자, 27만원. 네, 27만원이 좀 깨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깨졌죠? 갭으로 깨졌어요. 갭. 갭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자, 이게 오늘이에요. 여기가 이 선이 희미해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선까지 해서 여기가 어제 금요일이고 여기가 이제 오늘인데 오늘 장 초반에 보시면 거래량이 통 터져 있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훅 내려왔어요. 갭으로. 물론 반등도 있어요. 머리가 있는 거 보면.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제가 주린이 분들을 위한 특집으로 해갖고 시리즈를 다 만들 예정이에요. 네. 아무튼 머리가 있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밀렸어요. 밀리면서 26만 7천 원도 뭐 여기서 반등 시도를 했는데 26만 9천 원에서 또 다시 밀렸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안 보이네. 이러면 여기 지금 하나 있어요. 자, 이 상태로 밀렸어요. 오늘 보면은 26만 9천 원이 지지는 잘 못하면서 저항으로는 강하게 작용을 한 날이거든요. 여기 퉁 밀리면서 축 내려와서 26만 5천 원까지 밀려 내려갔어요. 그쵸? 여기까지 밀려 내려간 상황이에요. 여기 뭐 잠깐 치긴 했지만 거의 26만 5천 원. 26만 5천 원도 중요한 선이에요. 여기까지 밀려 내려간 상황. 자, 여기에서 계속 지지를 계속 받았죠. 계속 지지받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결국은 여기서 끝났어요. 네. 자, 이런 상황이에요. 내려가는 와중에도 여기 거래량이 터졌죠. 이게 왜 터졌냐면 이건 이제 보통 이럴 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나와요. 27만 원이 깨지고선 어느 정도 여기서 보면은 깨졌을 땐 나왔지만 반등이 오나 그러면서 계속 26만 9천 원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중요한 가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중에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반등이 안 되고 계속 반등이 안 되고 밀리니까 또 한 번 여기서 거래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밀리면서 여기서 26만 5천 원 부분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거래량 여기서는 이제 반발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로 올리는 건데 자, 막판에 동시효과에서도 거래량 나오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분봉으로 보면 거래량이 팡팡팡팡 터진 것 같은데 일봉으로 보면요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지는 않았어요. 네, 되게 괜찮은 상태예요. 그리고 반등을 하기 위한 그 모양새도 있고 추세상 보면 5일선은 그렇고 전체적인 추세상에 그렇게 다시 그러니까 다시 하강하겠다라는 모습보다는 지지받고 다시 한번 27만원 도전하겠다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있어요. 오늘 뭐 금투하고 외인들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공매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 자리 자체가 그러니까 전체 장에서부터 공매도가 많았을 거예요. 지수도 그렇고 빠질 수 있는 여러 조건 갖췄잖아요. 지수도 단기 상승했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얘기도 나와주고 영국에서 델타 변이 갖고 지금 뭐 난리고 모든 조건이 공매도하기 딱 좋은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특히 이러면서 공매도량도 나오고 매도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 그 말씀 드리다 못했는데 27만원 깨졌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쭉 밀렸으면 이거는 추세가 많이 꺾이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안 터지고 버텨냈어요. 그래서 뭐 내일 만약에 지수가 3247 반등 시도를 한다. 그럼 얘도 같이 거기 물결 타듯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결론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반락을 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좀 보여요. 자,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월요일날 좀 걱정이 많이 되셨을 텐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흐름은 어쨌든 델타 변이가 좀 영향을 주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좀 파악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단기로 끝날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주춤하고 있는 통신 여행이나 뭐 이런 그 항공 이런 데들 그런데 뭐 이런 데가 좀 매수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 백화점도 그렇고 매수 타이밍이 될 것 같고 길어질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뭐 진단키트 백신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치료제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신이 안 먹힌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면요 결국은 백신보다는 치료제로 갈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도 보면은 치료제 쪽으로 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대형 펀드들이요. 그런 거 봐서 치료제 쪽 이렇게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집에서 다시 직콕이 되면은요, OTT 관련된 거, 통신부터 OTT 이런 쪽들이 또 담을 수 있는 쪽.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 하이브나 이런데 엔터테인먼트 쪽 이런 쪽도 이제 다시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걸로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세요. 이럴 때. 자. 델타 변이를 놓고 이럴 때 이게 결국은 매매의 핵심입니다. 사실 딴 거 없어요.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거고요. 네. 저도 이제 그런 논리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보유 종목들도 제가 그때 언제였죠? 3월 말인가 4월 초에 한번 제가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개인 펀드 제가 설정하고 제가 운영하는 개인 펀드에 대해서 그때 재설정한다고 한번 전체적으로 재설정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때 할 때도 그런 맥락으로 좀 했던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제가 보면서 했던 거고 그래서 뭐
한 16종목 정도 지금 이제 자금이 있으니까 16종목 정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정 궁금하신 분 계시면 뭐 봐서, 다는 좀 그렇고 한 상위 한 3분의 1 정도? 이 정도는 뭐 봐서 이제 공개를 하던가 그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추세상 그렇게 꺾인 건 아니니까 케미칼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델타 변이 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어쨌든 이런 상황 조금 약간 그러니까 주춤한 게 좀 우울하실 수 있는데 기운 내시고요. 어쨌든 장 끝나면요 다 잊어버리시고 맛있게 저녁 드시고 그 다음에 편안한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